자, 이번 시간에는 118회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 중에서 이제 마지막 소득세 편이죠. 원천징수와 관련된 연말정산 두 문제가 있는데요.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교재는 15페이지로 가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천징수 첫 번째 6점짜리입니다. 생산직 근로자 박지은과 최수직 둘 다 생산직 근로자라는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문을 줬어.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 아래 자료를 가지고요. 첫 번째 사원 등록, 두 번째 수당공제 등록, 세 번째 급여 입력하래요. 수당공제를 등록할 때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요. 아래의 자료만 입력을 하래요. 사용을 하는 것 외에는 부 체크하고요. 월정액은 그냥 적용이 되는 걸 그대로 두래요. 그럼 이 문제를 푸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먼저 사원 등록이라는 문구를 줬잖아. 그럼 먼저 사원 등록을 열어봅시다. 무슨 말인지. 지금 그 생산직 근로자일 때 핵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야간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이 각각 둘 다 지급되죠. 그럼 아래 설명을 볼게요. 식대는 좀 있다가, 자가운전도 조금 있다가, 야간 근로. 야간 근로는 추가 근무할 때 매월 20을 지급한다. 생산직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데, 비과세가 되려면 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여야 하죠. 근데 둘 다 3천이 이하네. 그 얘기는 여기 들어가서 박지은부터 볼까요? 자, 박지은에다 갖다 놓고요. 박지은 갖다 놓고 우측에 보니까 생산직에 여부 체크란에 여루 체크가 안 돼 있어. 그럼 연장 근로가 아무리 지급된다 할지라도 과세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부터 수정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야. 생산직인지 체크. 연장 근로 당연히 비과세가 돼. 이유는 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고요. 실제로는 2,400이니까. 요거 입력하라는 문제였던 거야. 두 번째, 최수지 갖다 놓으시고 생산직 체크, 연장근로 여. 왜냐하면 2,800이었으니까. 3,000 이하였으니까. 나머지는 사원 등록에 입력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급여 지급하는 문제로 들어가시면 돼요. 사원 등록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급여 자료 입력의 메뉴를 열어서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야간, 자격수당. 자, 이 중에 식대랑 자가운전만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식대.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식대 보조금만 받는다. 다시 말하면 비과세가 된다. 자가운전. 내 차를 가지고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고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가 된다. 는 뜻. 자, 위에 자격수당은 읽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과세입니다. 이건 전액다 과세. 얘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박지은은 자격수당이 나가고 최수진 안 나가니까 이 사람을 기준으로. 그리고 또 하나 사내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게 있대요. 그거 급여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급여로 지급한대. 공제소득의 유형은 대출로 입력을 해주래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띄워놓고 수당공제부터 메뉴를 열어주시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부 체크하는 겁니다. 기본급 쓰고요. 상여 안 나가니까 부, 직책 안 나가니까 부, 월차 안 나가니까 이것도 부, 식대 쓰죠. 자가운전 쓰죠. 야간 근로수당 사용하죠. 마지막 과세에 걸어서 자격수당 입력. 과세가 되는 수당은 뭐 불러올 거 없어. 그냥 명칭만 입력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여기에 6세 이하의 자녀와 관련된 육아수당, 예전에 육아수당, 지금은 보육수당, 인 경우라면 비과세를 걸고요. 자, 예전에는 여기다가 막 썼잖아. 그치? 안 하고요. 여기서 바로 조회하시면 돼. FE 조회해서 보육이라고 조회해야 보육수당 20만 원이 조회될 거야. 이게 이제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수당이 현재는 출산은 따로 분류되고 보육수당이 따로 조회가 돼요. 이게 이제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걸면 자동으로 걸리는 거예요. 명칭과 함께 비과세 항목이. 자, 입력을 했는데 잘못 넣었다. 그러면 F5 삭제해서 라인 삭제하시면 되고요. 자, 기존에 있는 내용들은 삭제가 안 되니까 부하고 추가하거나 수정하시고.
우리가 했던 24년도에 이 수당 공제 등록과 똑같아요. 달라진 건 명칭이 달라진 거 하나. 그것이 보육수당. 자, 그 다음에 공제 등록 메뉴에서 맨 마지막 칸에다가 사내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은 입력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F2 버튼 눌러서 공제 소득의 유형은 대출로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학자금 상환은 사용 여부에 아무리 여로 걸려 있어도요, 사원 등록에서 학자금 상환자인지 아닌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학자금 상환이라는 공제 항목은 반영되지 않아. 그래서 답안지에 보시면 사용을 해도 정답, 사용 부 걸어도 정답. 왜냐면 여기 앞에서 사용하지 않은 건 부 체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요, 학자금 상환을 부 해도 되고 여 해도 되고 둘 다 된다. 왜냐면 영향이 없어서. 자, 확인하시고요. 이제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제 급여만 주면 돼. 앞전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사원 등록에서 야간 근로 수당 정확하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하기 전에 수당 공제 항목에서 적절한 수당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까지가 핵심.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바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달인데 3월의 급여를 3월 31일에 지급해요. 자, 박지은부터 선택합시다. 기본급 300. 식대는 안 보이는구나. 식대는 10만 원. 이렇게 입력할 때마다 하단에 과세, 비과세 구분되죠? 식대는 비과세, 자가운전도 비과세, 그다음에 야간근로 20만 원, 그리고 자격수당 15만 원. 여기서 질문.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되도록 했지만 지금 여러분이 야간근로수당을 입력했을 때 과세로 붙었을 거예요. 지금 비과세로 들어간 건 요거 두 개뿐일 거야. 왜냐면 월정액 급여가 초과했기 때문이야. 기준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자라고 해도 이번에 야간근로수당은 월정액 급여가 초과했기 때문에 과세가 돼버린 거죠. 자, 이제 오른쪽에 국민연금. 여기 이쪽에 국민연금 있네요. 15만 750원, 건강보험 118750. 아이고. 26,800원 고용보험, 사내대출금 266560, 소득세 107-660-10760. 그래서 합계 전체 금액은 696-650원, 차인지급액 2953350 맞고, 그러니까 비과세 과세가 잘 걸리는 게 핵심. 그 다음에 최수지 선택하고 우측으로 넘어가요. 기본급 190,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야간근로 20만원. 얘는 지금 현재 야간근로가 비과세로 걸렸죠? 잠시 수당공제 메뉴를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지 뭐. 아까 써 있잖아. 월정액이 210만원 이하자일 때 비과세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210 이하가 됐어. 그래서 야간근로수당이 얘는 비과세가 됐고 박지혜는 기본급부터가 뭐 210이 초과했기 때문에 과세가 된 거고 달라지죠. 알아서 걸리는 거예요. 월정액 급여는 입력을 하는 순간 얘가 판단하는 거야. 프로그램이. 자, 국민연금 85,500원, 건강보험 67,350원, 장기요양 8,720원, 고용보험 15,200원, 사내대출 원리금 상환액 없고 1780, 1710, 195, 660, 2204, 340. 자, 이번 문제는 급여까지 등록하면 되네요. 자, 다시 문제. 급여자를 입력한다. 이 문제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는 만드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스탑하시면 되겠고요. 끝. 마지막 연말정산. 자, 류선재 연말정산입니다. 25년도 부양가족 탭 입력도 해야 되고 신용카드도 넣고 의료비도 넣고 연금저축도 넣어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자, 먼저 대상자를 불러오시고요. 연말정산 대상자.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계속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정근무지가 당연히 없겠죠. 자, 아래 내려가서
동거자들에 대한 부양가족 명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부양가족. 어머, 아무것도 입력 안 돼 있네. 자, 그럼 하나씩 입력을 하겠습니다. 류선재에 대해서 류선재가 본인이 장애인이라면 거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내려가서 두 번째 이제 어머니 넣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겠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러면 소득자의 직계 존속으로 걸어주시고 이름 입력하고요. 자, 내국인 걸어주시고 주민번호를 입력해요. 620511 204 7719. 자, 일용 근로소득은 얼마가 있었든 아무런 문제 없이 기본공제가 되는 대상자죠. 자, 여기서 나이는 되는데 소득에서 걸렸다면 소득 기준 초과 여부에서 여 거는 거야. 그 얘기는 100만 원을 초과했다는 뜻일 때 여를 거는 겁니다. 초과했어 여, 초과 안 했어 부. 얘는 초과 안 한 거죠. 그러면 부 건다는 얘기는 입력을 안 하는 것과 똑같아. 0이잖아. 0은 입력을 했지만 결국 입력을 안 한 것과 동일해지죠. 그러면 기본공제가 된다는 뜻인데 나이가 어때? 60세 이상. 63세니까 자 60세 이상에다가 안현주 더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거 없죠? 땡땡땡땡. 그럼 넘어가서 두 번째 이제 배우자 3번이죠. 배우자 이름 넣고요. 주민번호 입력하고요. 900115 2374 239.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죠. 뭐만 충족하면 돼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 되는데 여기서 걸렸네. 양도소득금액이 150이야. 아 50만 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양도소득금액은 1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배우자 임솔은 기본공제가 안 되죠. 그러면 소득기준 초과했어요? 초과 안 했어요? 초과했죠. 초과했다고 거는 거야. 여. 초과했다고 거는 순간 아까 배우자라고 입력된 거 없어지면서 모든 칸이 막히죠. 이게 기본공제가 안 됐다는 뜻인데 왜 기본공제가 안 되냐? 소득기준을 초과해서. 이렇게 소득기준 초과하는 그 여부란 입력하는 게 25년도에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만약에 류선주가 올해 결혼했거나 24년, 25년, 26년 그 3년이라는 기간 안에 결혼해서 결혼세 공제를 받을 때 여기 거는 거야. 근데 얘는 이미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어. 걸 리가 없겠죠. 이제 그 시기를 놓친 거지. 그치? 결혼세 공제가 대상자일 때 여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소득기준 초과 여부가 생긴 겁니다. 이럴 때 소득기준 여 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자체에서는 대상이 안 된다고 해도 임솔이라는 배우자의 의료비는 뒤에서 공제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아들 4번 직계비속 지금 아들 10살이에요. 소득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부는 입력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부를 걸면 입력 안 하는 거가 똑같아. 그러면 이 아들은요. 소득이 없는데 20세 이하죠. 10살이니까. 근데 어디에도 해당돼요?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에 의한 장애인이기까지 해. 그럼 여기서 20세 이하를 딱 거는 순간 10살이니까 8세 이상이잖아. 그러면 뭐가 돼요? 일단 보시면. 자녀세 공제가 카운트가 되는 거 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도 하나 더 추가. 그러니까 이 자녀는 기본공제 받고 장애인 추가공제 받고 뒤에서 자녀세 공제에도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장애인을 걸고 나서 자녀에다가 체크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입력할 때 20세 이하를 걸어야 자녀세 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추가 공제를 여러분이 한 번 더 직접 추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아들이 또 있어요. 자, 7살이고요. 소득기준 초과 안 했죠? 0 하시면 돼. 그럼 부란 얘기죠. 20세 이하이면서 장애인 아니고 자녀세 공제를 못 받죠? 7세니까 8세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지. 자,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입력은 이렇게 우리가 24년도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서비스로 보여드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소득기준 초과 여부 하나 거는 거. 그게 25년도 시험에서 달라진 부분. 공제가 되지 않더라도 부 표시는 했죠. 여기까지가 부양가족 입력.
자, 두 번째,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제 항목 중에서 쭉 봅시다. 뭐가 있나?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연금. 이 중에 보험료하고 교육비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해당 메뉴에 입력을 해야죠. 부양가족의 대상자별로. 나머지 특별한 말 없으면 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고. 자, 그럼 보험료부터 봅시다. 보장성이야. 근데 류도는 장애인이었잖아. 그러니까 일반도 있고 장애인 전용도 있고 그러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골라낼 거. 류선재는 본인이죠. 보장성 보험료 공제받는 것에 전혀 문제 없죠. 더블클릭. 아래쪽 하단에 더블클릭해서 보장성 일반란에 94만 원 입력하시고요. 반영됐는지 보고요. 두 번째, 임솔은 보장성 보험을 공제받을 수 없어서 아예 막혀있죠. 이게 땡큐지 뭐. 입력을 할 수도 있잖아. 실수해서. 근데 기본 공제가 되지 않으면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막혀있는 거고 198만 원 입력하지 않아요. 입력할 수도 없고요. 자, 류도에 갖다 놓으시고 일반 보장성에 커서 옮겨놓은 다음에 일반 보장성에 70 그리고 장애인 보장성에 50 각각 공제받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들어가면 장애인 한도 100에 걸리고 일반은 일반대로 100만 원에 걸리고 쪼개서 공제받으면 나름 혜택을 좀 받겠죠. 자, 보험료 공제 입력하는 거 똑같습니다. 24년도와. 자, 교육비 공제도 똑같습니다. 자, 류선재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는 대학원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대학원 뭐 석사, 박사 문제 없어요. 대학원은 다 가능. 자, 류선재에 갖다 놓고 교육비란에다가 428만 원 전액 본인 공제. 자, 류도는 10살입니다. 10살은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부터는 학원비 공제 불가능하죠. 330만 원 아쉽지만 공제 불가. 자, 안현주는 63세 어머니잖아. 어머니가 고등학교 다닐 수 있지. 그러나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교육비에서 공제가 가능한 건 유일하게 류선재 대학원만. 나머지 두 개는 공제 불가, 입력 못함. 자, 이제 의료비로 가보겠습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탭으로 들어가요. 24년도 메뉴랑 똑같아요. 자, 갖다 놓으시고요. 임솔이 아까 기본 공제가 안 돼. 소득 기준을 초과해서. 그래도 의료비는 받을 수 있잖아. 자, 임솔은 의료비에서 살아난다. 자, 임솔의 의료비를 보니까 질병치료비예요. 문제 없죠? 누구 신용카드 결제했든 상관없고요. 대신 실손보험금 250을 받았대. 자, 그럼 국세청 자료라고 했고요. 상호 입력, 건수 입력 안 합니다. 금액만 넣어요. 300. 여기에다가 이제 250만 원 보험금 수령액을 입력하면 알아서 50만 원만 공제가 되는 대상자에 반영될 거고. 두 번째 FE 안현주 불러오시고 안현주 누구 신용카드 썼는지 중요하지 않아. 다 류선재가 냈나 봐. 질병치료비래요. 문제 없죠? 국세청 짠짠짠 갖다 놓고 322만 원 보험금 수령한 거 없고. 마지막 류진 질병 관련된 국세청 자료 짠짠짠 전부 다 질병치료비예요. 그러니까 치료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만약에 이 중에 건강 증진 목적이거나 안경 구입이 있다면 안경 구입은 한 사람당 한도가 50만 원이니까 그걸 주의하시고 이게 혹시 미수가 시술비거나 혹시 나나 또는 나의 배우자가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비용이 지급된 게 있거나 그렇다면 산후조리원에 클릭하면 금액이 200으로 바뀌었죠. 한도가. 만약에 120을 썼으면 120만 원 공제되는 거고. 자, 의료비는 2024년도 메뉴랑 똑같습니다. 자, 이제 신용카드 메뉴 열어볼게요. 자, 신용카드 탭에서 달라진 것은 24년도에는 23년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와 24년도에 신용카드 사용했던 금액 중에 105%를 초과했을 때 공제가 되는 것 하나가 있었지만 그거 삭제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입력하시면 돼. 당해 연도에 지출된 분을 가지고 공제받는구나. 그리고 주의사항은 임솔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가 안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임솔은 아까 소득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자, 임솔 빼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자, 류선재를 볼까요?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이 2,652만 원이고 이 안에 어떤 것도 없대요. 그러면 전부 다 신용카드 안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현금 영수증 특별한 거 없고 전부 다 현금 영수증이래요. 전액 입력. 임솔을 입력하면 빵점. 임솔은 소득기준 초과했기 때문에 자, 안현주는 소득기준 초과하지 않았죠? 안현주에 갖다 놓으시고 신용카드 602만 원.
특별한 거 없대요. 우리가 실무에서 입력했던 신용카드랑 똑같습니다. 24년도 만약에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 영상으로 4월 시험 혹시 대비하시는 분들 똑같아요. 전년도 기준만 입력하는 난이 삭제됐다. 그 다음에 유선제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방금 전에 의료비가 지출이 다 신용카드로 결제됐대. 그 신용카드로 결제된 거, 신용카드로 공제받는 거 중복 공제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차감할 필요가 없다는 뜻. 나머지 도서 이런 등등등 없고.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에 의료비 지출액이 포함된 건 공제를 또 해줘. 신용카드에서. 그러나 보장성 보험료로 공제를 받았는데 그것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이 있다면 그건 차감하죠. 똑같습니다. 24년, 25년. 자,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납입액은 본인이 납부한 납입한 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죠. 지금 25년도에 류선제, 본인 거니까 공제가 가능하네요. 25년도에 납입했고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연금저축 중에 개인연금 2001년 1월 1일 이전 가입분이 아니란 얘기니까 연금저축 두 번째 커서 놓고요. 삼성생명 조회하시고 계좌번호는 뭐 입력하면 되고 납입액은 180 입력하시면 이제 12% 공제가 되는 세액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자, 하신 다음에 다 입력이 끝난 것 같아. 연말정산. 자, 연말정산 입력 탭에 24년도, 25년도 달라진 부분은 출산지원금이 혹시 받은 게 있다면 그 대상자를 입력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죠.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비과세가 되는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메뉴가 2025년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긴 한데 일단 있으면 그냥 갖다가 놓고 자녀만 조회하시면 돼요. 받은 날, 지급받은 금액, 몇 번 받았는지 2번까지 가능한 거 그거는 이론에서 공부했던 거를 적용하시면 되고 요거는 실무편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소득명세 전근무지 입력하는 거 똑같습니다. 부양가족 똑같은데 소득기준 초과 여부와 혹시 올해 결혼했다면 결혼세 공제 받는 것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신용카드는 전년도에 사용한 분 삭제됐다. 이번 연도에 사용한 것만 그대로 반영하시면 24년도와 동일하고 의료비 동일, 기부금 동일, 연금 동일, 월세 동일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빨간색으로 반영이 된 건 아직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마지막에 불러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불러드리면 끝나요. 자, 그럼 반영됐죠? 해서 전체 결정세액은 101만 9,750원 현금무지에서 미리미리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이 한 500 얼마. 그래서 차감하고 차감 징수세액인 400을 환급받게 되었다. 기쁜 소식. 이게 24년도의 답과 25년도의 답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신용카드와 관련된 공제 금액이 달라졌고요. 자녀세 공제가 한 명이 15만 원이었는데 한 명이 25만 원으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24년도의 답과 25년도와 관련된 개정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답이 도출되는 건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무사의 답과 다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8회 원천징수 문제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좀 풀이를 했습니다. 24년도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말정산 메뉴가 조금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입력해야 되는지는 이 영상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학습하셔서 4월 시험 막바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영상 마치겠습니다.